아마 설민석 씨가 이제 이 강연 이 강연이라고 해야 강의.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표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렇습니다. 이제 뭐 본인의 의도는 뭐 모르겠어요. 좀 편하게 요즘의 일하고 비교를 해서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가 가고 쉽게 만들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비유가 좀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 좀 하신 거죠. 그때 당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장소로 알려진 태화관을 최초의 룸사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날 모인 분들이 거기서 술을 드셨다. 그리고 술을 먹은 김에 그거를 작성을 했고 또 작성한 다음에도 현장에 나가는 대신에 그냥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를 해서 끌려갔었다. 뭐 끌려간 것도 그냥 끌려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택시 불러서 갔다.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이제 33인의 후손들이 이거는 이 민족 대표들 엄청나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하나씩 보죠. 태화관이 룸사롱이었나? 우리 차 교수님 또 역사 좀 아시잖아요. 이 사실 이 태화강은 그 구한말에 있었던 그 명월당이라는 아주 고급 요리집의 인사동 지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것이 그 조선이 개국하고 난 뒤에 개국 공신들이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. 그러다 이제 소유권이 바뀌다가 이 을사늑약 이후에 지금 그 사실 그 일제 협력에서 상당한 그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된 이완용, 매국노 이완용의 별장으로 사용됐다고 그럽니다. 그러다 1918년도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이 떨어지니까 벼락이 제대로 떨어졌네요. 벼락이 제대로 떨어졌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란 이완용이 이걸 팔았는데 당시 이 군국 요리사 출신인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고급 요리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구입해서 명월관 인사동 지정격으로 만든 것이 태화관이라고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이완용이 별장으로 쓸 때 을사늑약 이후에 이또 히로부미하고 같이 해동도 하고 있던 장소라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33인이 왜 가면 여기서 했느냐 그 측면을 보면 매국노와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놀던 곳에 가서 한번 이 우리 독립선언 독립기계를 한번 보여주자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룸사롱은 아니다. 아니요, 고급 음식점이에요. 고급 음식점. 자, 그럼 두 번째 주옥경 씨라는 분이 과연 여기 마담이었느냐? 손병희 선생의 세 번째 부인은 맞나요? 뭐 그렇게 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논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설민석 씨가 스타 강사로서 역사를 대중화하는 데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. 맞아요. 근데 그 안에 이제 지금처럼 뭐 태화관이라든지 주옥경 씨가 룸사롱 마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팩트냐 왜곡이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팩트라고 하더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강의를 역사 대중화를 시키면서 재미있게 생생하게 하다 보니까 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나간 부분이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팩트냐 아니냐의 문제는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. 33인의 대표가 굉장히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또 그만큼 중요했던 분들이 3.1운동 때 희생된 모든 독립투사들이 아니었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술 먹고 독립선언을 했다라는 부분도 좀 사실 그렇죠. 그 장문을 술 먹고 독립선언 한다라는 거 아까 그 기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했다는 건 앞뒤가 맞는 고급 얘기지만 음식점이니까 그 미리 예약을 하면서 아마 그 점심상 정도를 아마 예약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축배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독립 술은 선언을 하고 마셨겠지만, 나서 나름대로 축배를 한 잔 뭐 정도 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 다수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 뭐라 그러나 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대중화. 저도 굉장히 그 강의를 재밌게 들어요. 설민석 씨 강의를. 그런데 조금 그 검증과 표현에 있어서의 신중함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